안녕하세요. 상식이 도인되는 지식스쿨 최 기자입니다. 오늘은 이상스쿨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소식을 모아봤습니다. 바로 한국의 군사력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미국의 최대 전기자동차 업체인 테슬라가 전기자동차 시장에서 1위를 달성하며 앞서 나가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그 뒤를 바짝 쫓아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전기자동차로 바쁜 이 시기에 한국은 순수 국내 기술로 전기 추진 체계를 투입해 연료 효율을 높이고 소음, 진동은 적은 신의 방패인 한국형 전기 이지스함을 만들어 한국의 기술력을 또 한 번 입증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지구의 환경을 생각하는 전기 자동차의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전기차 시장도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각국의 자동차 업체들은 전기차 1위 자리를 탈환하기 위한 왕자 싸움을 한창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것과 더불어 전기 이지스함까지 만드는 괴물 같은 성과를 내고 있어 세계적인 전기 추진 체계 국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기차 시장부터 살펴보자면 한국 업체인 현대, 기아차는 전기차 산업에 조금 늦게 투자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지난해부터 진행한 글로벌 기업과의 투자 및 협력을 계속 진행해 현재 각각 세계 9위, 11위를 달성하며 이후 더 높은 성적을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재 전기차 시장 1위를 달성한 테슬라의 전기차 배터리는 LG화학에서 납품한 배터리로서 한 번 충전에 643km까지 주행할 수 있도록 개발 중에 있어 한국의 기술력으로 충분히 전기차 시장 1위 탈환에 가능하다는 가능성을 엿보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현대의 경우 전기차를 넘어 전기 추진 체계를 개발해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 대형 수송함 등 차세대 전투함정의 전기 추진 체계 기술 등을 활용하도록 해 한국형 신의 방패, 전기 이지스함이 국내 방산 기술의 집약체가 될 것이란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이지스함은 미국이 개발한 통합 전투 체계인 이지스 시스템을 탑재한 군함을 말하는데요. 크게 적 미사일이나 항공기를 식별할 수 있는 탐지 그룹 및 실시간으로 전술을 평가하는 통제 그룹, 그리고 요격 미사일 등을 발사하는 교전 그룹을 한 개의 레이더로 수행할 수 있는 군함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자체 구축을 통해 2030년대에 총 12척의 이지스함 보유가 예정되어 중국, 일본보다 더 강한 이지스함 전력이 준비됩니다.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들어지는 한국형 이지스함 KDDX가 전력화되면 우리나라는 이지스함 보유국을 넘어 진정한 의미의 생산국 반열에 올라서게 됩니다. 전기차 1등을 노리는 것은 물론 다른 나라와는 달리 기존의 가스 터번식이 아닌 전기식 추진 체계를 탑재한 전기 이지스함 제작까지 가능하게 된 우리나라의 기술력, 올해에는 어떤 성장을 보여줄지 궁금해지는데요. 이처럼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한국의 방위 산업, 감탄할 수밖에 없는 소식이었습니다. 필리핀은 미국과의 합동 군사훈련의 근거인 방문군 협정의 파기를 통보했습니다. 이는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이 국가로서 생존하기 위해 미국이 필요한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미국 없이도 해낼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아 결정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와 더불어 필리핀에 도움이 되는 다른 국가들과도 VFA와 같은 협정을 맺을 용의가 있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달 필리핀은 현대중공업의 유도 미사일 호위함을 정식으로 인도받기로 했습니다. 지난 1998년부터 훈련 등을 위해 입국하는 미국의 권리와 의무 등을 규정하기 위해 체결한 VFA, 필리핀은 그 역사를 뒤로하고 미국의 VFA 파기 통보와 함께 필리핀에 도움이 될 국가들과 협정을 맺겠다는 언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필리핀 주둔 미군들이 철수하게 된 이 상황에 필리핀은 현재 한국이 건조 생산한 군함을 적극적으로 수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필리핀 해군 함대 사령관인 지오반님 바코도 소장은 지난 10일 해군은 함정 전투 체계 인증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히며 한국의 군함을 기다리는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필리핀 해군은 우리 업체로부터 300억 원 규모의 함정 전투 체계를 수입하며 300톤급 호위함 3척 공급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현대중공업이 2016년 필리핀에서 수주했던 2600톤급 호위함 중 첫 번째 함정인 호세 리자람을 다음 달에 정식 인도하도록 했습니다. 호세 리자람은 길이 107m, 너비 14m이며 8300km의 항속 거리를 가져 장시간 원의 경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함정입니다. 게다가 76mm 함포와 해성 함대함 미사일 4발, 미스트랄 미사일과 어뢰 등등으로 무장할 수 있으며 비행 갑판으로 해상 작전 헬기 수용까지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필리핀 해군은 이 호세 리자람을 수상함 작전, 대잠전, 대공전과 같은 전자원 지원용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필리핀 최초의 유도 미사일 호위함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추후 필리핀 해군의 주력 전력이 될 것이라는 예측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군의 철수로 인해 휘청할 만한 전력을 대체하는 데에 한국의 무기를 사들이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새로운 군사 파트너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필리핀군이 남중국해 안보 등의 여러 문제에 대비 중인지 혹은 미국에서 오던 군사 지원을 충족하고 제약을 피할 방법을 찾았는지는 미지수이지만 한국의 무기와 군함을 지속해서 수입하는 것을 보면 자체적인 국방력을 늘리려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미국의 도움은 필요 없다는 필리핀과 새 군사 파트너로서의 가능성이 보이는 한국의 군함, 감탄할 수밖에 없는 소식이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분쟁에 인도 육군이 한국의 K9 자주포를 실전 배치를 했습니다. 심지어 K9 자주포 41문을 몇 달 앞당겨 인도받았다고 합니다. 2018년도에 K9 자주포 10개가 파키스탄과의 실전에서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에 뛰어난 가성비에 이어 실전 능력도 검증받으면서 신규 개척 대상국인 동유럽과 아프리카 수출국 확대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사이가 안 좋기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2019년 2월 14일 인도의 잠무, 카슈미르 지방에서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하여 인도 경찰 40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에 인도 당국은 테러의 배후지로 파키스탄을 지목하며 보복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 양국 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이런 인도 육군이 K9 자주포를 현지에 맞게 개량한 K9 바지라 자주포 41개를 몇 달을 앞당겨 받아 실전에 배치한 상황입니다. 한화 디펜스로부터 2018년 말 인도받은 K9 자주포 10분이 인도와 파키스탄 간 실전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역량으로 보입니다. 인도에서도 특유의 기동성을 발휘함과 동시에 기갑이 두껍고 타격 정확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고 인도 정부도 K9 자주포 도입을 성공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에서 생산 중인 K9 자주포는 더위와 사막 지형 등 현지 환경에 맞게 개량된 모델로 바지라, 힌디어로 천둥이라고 명명됐습니다. 현지에서는 K9 자주포의 맹활약에 킹콩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K9 자주포는 최대 사거리 40km로 15초 이내에 3발을 발사할 수 있어 미국의 M109A6, 영국의 AS90에 비해 사거리 등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으로 꼽히는 독일 PJH-2000 자주포와 비교했을 때도 성능이 뒤처지지 않으면서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실전 경험은 각국의 무기 수입에 있어 가장 큰 고려사항으로 꼽힙니다. K9이 뛰어난 가성비에 이어 실전 능력도 검증받으면서 신규 개척 대상국인 동유럽과 아프리카 등 수출국 확대에 청신호가 켜진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한화 관계자는 K9 자주포는 유럽의 선진국에서도 수출하는 등 세계적으로 명품으로 인정을 받는 대표 상품이라며 여기에 실전 경험도 더해지고 있어 의미가 깊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K9 자주포는 뛰어난 스펙과 가성비를 앞세워 세계 각국으로 수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 점유율에서 K9 자주포는 572대를 판매해 48%를 차지했고 독일은 189대, 프랑스는 175대, 중국은 128대를 수출했습니다. 이처럼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한국의 방위 산업. 한국이 현재 사거리 500km의 탄두 중량을 기존 1톤에서 4톤으로 늘린 미사일을 확보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기존 탄두 중량 500kg으로 제한됐던 사거리 800km의 미사일의 탄두 중량을 2톤까지 늘렸습니다. 이에 일본 군사 전문 웹진에서 경계에 눈빛을 보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없애기로 합의한 후 우리 군은 즉각 미사일 개발에 나서 현재 사거리 500km의 탄두 중량을 기존 1톤에서 4톤으로 늘린 미사일과 500kg으로 제한됐던 사거리 800km의 미사일의 탄두 중량을 2톤까지 늘렸습니다. 각각 탄두 위력이 4배가량 강해진 것입니다. 한국이 미사일 탄두 중량을 늘렸다는 보도가 나오자 일본 언론은 경계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일본의 군사 전문 웹진 한국만능로는 한국, 도쿄, 베이징을 사정권에 두는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사실상 보유할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사실 북한의 지하시설을 파괴하는데 4톤의 탄두가 필요한가에 대한 대답은 노라고 말했습니다. 지하시설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탄두의 파괴력보다 낙하 속도를 고속화시키거나 땅속 깊숙이 침투시키기 위해 탄두의 형상이나 내구성을 높여 관통 능력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라며 한국의 탄도미사일 중량을 굳이 늘릴 필요가 있느냐는 부정적인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신문은 그렇다면 한국은 왜 불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탄두 중량 늘리기에 집착하는가 라며 의문을 던졌습니다. 한국만능로는
미국과 주변 열강이 한국이 보유한 탄도미사일의 사거리 제한 철폐에 부정적이라 탄두 중량 제한 완화를 요구하는 것이 실현성이 높고 불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탄두 중량을 발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놓으면 탄두 중량을 줄여 사거리를 언제든지 연장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2017년 개정 전 한미 미사일 지침을 근거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일본 언론은 한국이 탄두 중량을 줄일수록 탄도미사일 사거리가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한국이 노렸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거리 500km의 탄두 중량 4톤의 탄도미사일을 다시 탄두 중량 1톤으로 줄이면 한국은 향후 2000km의 탄도미사일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고, 사거리 800km의 탄두 중량 2톤의 탄도미사일을 탄두 중량 500kg으로 줄이면 사거리 3200m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게 됩니다. 이에 한국만능로는 요컨대 한국은 미국 앞에서는 탄도미사일의 사거리 제한 800km에 응하고 있지만 4톤의 탄두를 절반 이하로 줄이는 것에서 사실상 도쿄, 베이징을 사거리로 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게 된다고 우려 섞인 분석을 했습니다. 미사일 지침이 개정될 때 군은 이미 미사일 탄두 중량을 늘리는 기술을 확보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한국이 점점 강력한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게 되자 일본의 걱정과 염려 또한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을 견제하려 만든 미사일에 일본이 더 벌벌 떠는 느낌입니다. 이와 관련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방위산업 관련 급등 종목이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이상스쿨 주식을 모르면 이상스쿨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